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강소기업을 소개하는 주목 강소기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로보트리의 안상욱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로보트리에 대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로보트리는 네, 사용자가 누구나 손쉽게 3D 콘텐츠를 네, 만들 수 있는 플랫폼 파로브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로보트리라고 하다 보니까 이 로봇 관련 회사로 사람들이 좀 많이 오해를 할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별개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 처음에는 저희도 로봇을 네,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로봇에다가 트라이를 붙여서 회사를 이제 아,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네네. 현재 플랫폼에서도 이제 네. 사용자들이 손쉽게 간단한 로봇 이제 콘텐츠 같은 것은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 나오는 이 사진 화면에 보면 이렇게 로봇을 만드는 이런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을 만드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실제 산업용 로봇 같은 것보다는 네. 아이들이 간단하게 조작하고 로봇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아. 로봇 콘텐츠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구용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력으로 하고 계시는 이 사업 분야가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전 말씀드렸던 파로브 서비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3D 콘텐츠, 로봇 같은 것도 가능하고 네. 자동차나 아니면 게임 콘텐츠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 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웹에서 네. 클릭만으로 콘텐츠를 간편하게 제작한 다음에 네. 이거를 사용자들이 잘 구동이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다음에는 뭐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메타버스에 업로드를 해본다든지 혹은 실물로도 구매가 가능한 플랫폼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자료 화면으로 나왔던 그 사진이 방금 이 가상 세계에서 만든 그걸 현실 세계에서 또 이렇게 따로 만든 그 교구용 로봇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메타버스나 이런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물품을 만들면 현실 세계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구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서비스는 7월 달, 8월 달 정도에 국내와 해외 서비스를 출시를 했고요. 네. 이 서비스를 바탕으로 현재 약 1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저희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네. 사용자들은 주로 이런 컨텐츠를 소진을 가장 이제 좋아하는 1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저희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일본 시장으로 현재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가지고 뭐 네. 재방문율 같은 경우에도 한 40%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메타버스 공간이다 보니까 사진으로 보면 지금 현재에서는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서 만드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 메타버스라면 컴퓨터가 필요한 그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보통 어떻게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용자들이 네. 웹페이지에서 본인들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작이 완성된 콘텐츠들을 예. 만약에 내가 실물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은 그 콘텐츠가 그대로 네. 가정으로 배송돼서 아이들이 조립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나는 구매하지 않고 웹 안에서만 놀 거야라고 네. 한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었다면은 네. 자동차를 이제 웹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메타버스 같은데 업로드해서 네. 이제 캐릭터가 타고 다닐 수 있게끔도 이제 제작이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웹에서 만든 거를 현실 세계에서도 내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럼 네. 모든 걸 내가 아무거나 만들어도 그 현실 세계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제공되고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만드는 예. 것은 무엇을 만들든 자유롭게 이제 배송을 받을 수 있는데 네. 보통 사용자들이 이제 주문을 할 때는 네. 조금 이제 그래도 움직이는 제품들 예. 예를 들면 뭐 자동차라든지 풍차 같은 것을 주로 이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만약에 이 가상 세계에서 풍차를 만들면 그거와 똑같은 이 풍차가 집으로 배송이 와서 아들이 또 실물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이런 그 메타버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4차 산업혁명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인데 이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 게임 중에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 예. 이 게임을 이제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아, 이제 예, 예. 열심히 이제 만들었었는데 네. 초보자일 때는 이런 맵이나 컨텐츠를 만들기가 너무 좀 허들이 높더라고요. 마인크래프트 그래서 내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성인용으로 이제 UI UX가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예. 초보자나 아니면은 이제 뭐 10대
아니면 초등학생들은 네. 이제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가 어렵다,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컨텐츠 자체가 네. 피규어 형태로 좀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콘텐츠 자동차를 예시로 들면 자동차를 움직이려고 하면 네. 제가 또 별도로 코딩을 해야지만 움직이게끔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저 같은 초보자나 아니면은 주 사용자인 10대들이 네.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구동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네. 서비스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보다 더 나은 이 소프트웨어를 창업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게임에 빠져 있는 모든 아들들의 엄마나 아빠들이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양의 창업 모델이네요. 아,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창업하시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전에는 중공업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그다음 교육 분야에서도 좀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초등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뭐 교환이라든지 커리큘럼을 제작하는 일들도 좀 맡아서 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 말씀드렸던 뭐 코딩 같은 부분이나 3D 설계 같은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주로 일을 하고 지금 일까지도 연관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중공업에서 일하셨던 거랑은 좀 별개로 교육회사에서 일하셨던 게 오히려 더 창업에 도움이 많이 되셨겠네요. 일단은 접근하는 방식 자체는 교육회사가 많이 도움이 되었지만 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나 IT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나 뭐 이제 PCB라든지 이런 하드웨어 제조 쪽 설계에 대한 이해도는 네. 중공업 회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시다가 창업을 한다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또 심리적인 부담도 느끼셨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하셨었나요? 일단은 제가 조금 더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좋은 제품을 모든 사람들이 만드는 서비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 있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나중에 지금 당장은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감이 안 올 수는 있지만 네. 추후에는 분명히 AR, VR 기계가 발달을 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 정말 자연스럽게 녹아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당연히 3D 콘텐츠도 이제 생산을 하고 싶은 니즈가 늘어나게 될 텐데 네. 그때 어떻게 하면은 가장 쉽게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지라는 질문에서 저희 회사 서비스 파로브가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거야라는 접근성을 제공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로보트리의 이 성장 스토리를 좀 궁금하는데 어떻게 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로보트리는 2018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요. 예. 처음에는 단순하게 아이들이 이제 로봇 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종이 완구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이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교육을 같이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예. 이 하드웨어 쪽 판매가 사용자들에 대한 뭐 재구매율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니즈는 있다는 것은 확인했으나 예. 시장 규모 자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빠르게 좀 스케일업을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그래서 현지에서 강의를 많이 나가고 학교에서 수업을 운영해 보다 보니까 이런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3D 콘텐츠를 이제 아이들이 직접 제작을 희망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찾을 수 있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들기 어렵다라는 페인 포인트가 있다 보니까 예. 이 부분을 해소를 해보고자 피버팅을 해가지고 2021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기존에는 종이 형태의 이 교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4차 산업혁명인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 완구를 만드는 교구를 만드는 회사로 아예 바뀌었네요. 네, 체질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 그리고 3D를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인 이 파로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많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이 파로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자들이 흔히 쉽게 생각하는 자동차라든지 네. 비행기 같은 것을 클릭만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여기다가 모터나 센서, LED 등을 클릭만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웹안에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고요. 예. 3D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메타버스에다 업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자동차를 타본다든지 풍차를 돌려본다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도 제공이 가능하고요. 예. 마지막으로 실물 구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프린트 버전으로 구매를 하거나
간편하게 동작만 되는 이제 골판지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매가 가능한데요. 예. 골판지 버전 같은 경우에는 내구도는 조금 떨어지지만 기능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3D 프린트 버전 같은 경우는 색상이 다양하고 조금 더 튼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그 교구를 메타버스 상에서 만들었으면 이거를 네. 로블록스나 이렇게 올리려면 그런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금은 매우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 저희 페이지에서 3D 컨텐츠를 만든 다음에 네. 다운을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로블록스 스튜디오에 가서 업로드만 아. 하면은 바로 아까 전 만들었던 컨텐츠가 업로드가 네. 되는 형태입니다. 아, 그러면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내에서 현금화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뭐 맞습니다. 저런 것도 마음만 먹으면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저 컨텐츠 자체보다는 네. 그 컨텐츠를 이용한 맵을 이제 업로드를 한 다음에 예.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로벅스를 벌게 되는 구조입니다. 아, 예. 그렇다면 이 서비스를 구축하시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다른 3D 컨텐츠보다 조금 차별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 네. 이제 간편해야 한다, 그리고 구동이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간편성을 위해서 3D 데이터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더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용자들이 모터나 센서를 가져다 붙여도 바로 구동이 될 수 있는 이런 간편성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웹 안에서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 실물로 구매했을 때도 그대로 구동이 되고 이상 없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이제 구현화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중점을 두고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메타버스 속에서 가상 세계를 만들고 일정한 교육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런 타 경쟁사 대비 좀 우리 이 로보트리만의 장점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 메타버스에 호환이 될 수 있게끔 확장자를 제공을 해주어서 네. 내가 만든 컨텐츠들을 뭐 로블록스라든지 마인크래프트 같은 데 업로드할 수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말 손쉽게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간단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0회 미만 클릭으로도 제작이 될 수 있을 만큼 네. 쉽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동이 되는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다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로보트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은 개인 뭐 가정에서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라든지 이렇게 학원이라든지 이런 코딩 학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주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 고객군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재는 대부분 개인 유저분들이 아직은 많고요. 예. 그다음에 학교나 기업에서 이걸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약 20% 정도 비율, 그리고 개인 유저들이 한 80%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비용은 무료인가요? 네, 현재 컨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은 전부 무료입니다.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들어서 자동차를 받으면 이 자동차에 대한 뭐 배송비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교구 실물에 대한 비용을 또 내면 되는 건가요? 컨텐츠를 제작하는 것 자체는 무료지만 네. 이거를 실물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이 되는 구조고요. 네.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비용이 이제 옆에 페이지에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CPU를 여러 개 한다든지 바퀴를 여러 개 하면 금액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간단한 모델을 이제 만든다면 뭐 1,000원 미만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고요. 음, 그 외에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부분 유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예. 안에서 뭐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든지 예. 아니면 만든 컨텐츠에 색상이나 디자인을 넣고 싶다든지 했을 때 네. 이제 유료로 컨텐츠를 결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창업을 하시고 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이 고민이 자금인데 그동안 이 투자 유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초반에 이제 프리시드와 시드 투자 유치를 이제 CNT테크, 롯데벤처스, 포스텍 홀딩스 같은 업체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 팁스라든지 아니면 R&D 과제를 진행을 해서 약 15억 원 정도의 재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네. 해당 과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정부 지원 자금이나 아니면 투자 자금을 통해서 많이 네. 좀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적인 이 투자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속적으로 성장하신 이 비결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 서비스가 소비자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서비스인지, 그러니까 프로덕트 마켓에 대한 핏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 가설 검증을 계속
돌렸었던 것이 네. 지금도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2주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사용자들이 조금 더 이 부분을 필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이 돈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만족스러운 이제 XYZ 지표가 나오면은 그것을 조금씩 개발에 반영하는 형태로 팀을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이 뭐라 해야 되지? 디지털 트윈과 같은 기능을 하시는데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고 그 부분이 어떻게 좀 기업에 적용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메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안에서 컨텐츠를 자유롭게 만들고 이것을 이제 메타버스 상에서 유료 컨텐츠를 결제하면서 업로드하는 것을 메인으로 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 제품을 내가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실물로도 한번 만져보고 싶어라는 니즈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거를 그대로 제작한 대로 구매를 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진행을 해드립니다라고 해가지고 네. 디지털 트윈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하시면서 뭐 상당히 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 난관을 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시죠?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금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아무래도 인력 문제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스타트업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번 생에 처음이라 예.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제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네, 시행착오를 예. 겪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희 같은 초반 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멤버들이랑 같이 제품을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실력이 좋으시지만 저희 팀에 이제 안 맞는 분들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저희 팀에 이제 실력이 조금 이제 뭐 주니어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네. 팀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해서 저희와 정말 핏이 맞는 멤버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멤버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만나본 대표님들 중에 뭐 개발자라든지 혹은 뭐 기계공학과라든지 이런 출신의 분들은 본인분들이 뭐 CTO 역할을 겸임하시면서 초반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대표님께서는 영어영문학과를 나오셨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팀 구성하기, 그다음에 CTO 분을 또 회사에 영입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처음에 CTO를 만나게 된 건 대학교 춤 동아리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같이 댄스 추면서 이제 사업 얘기를 하셨나요? 네, 그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뭐 춤 대회 같은 걸 한번 나가본 적이 있었는데 예. 이 춤 대회도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다 보니까 예. 같이 이제 합을 맞춰보고 목표를 같이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마음이 좀 잘 맞는다라는 것을 좀 깨닫고 이제 교육회사에서도 한번 같이 일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핏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었고 예.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 같이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예. CTO를 영입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머지 C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IR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발표회 같은 걸 보고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리크루팅 제안을 드렸었던 적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기에 이 사업 내용과 지금 약간 피버팅이 돼서 약간 사업의 내용도 달라졌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팀원들에 대한 단합을 위해서 뭔가 이 가치 혹은 이 팀에 대한 가치를 수정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 팀원들을 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은 정말 단순합니다. 네. 저희는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쉽게 접근을 시켜준다라는 관점이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그게 이제 뭐 로봇이나 하드웨어 교육을 쉽게 접근성을 높인다라고 한다면은 네. 현재는 뭐 3D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팀원들이 자연스럽게 비전에 대해서 좀 얼라인이 될 수, 공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이제 컨텐츠를 제작을 하기 전에 항상 팀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 북극성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꼭 팀 미팅 때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전이란 거는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 제대로 된 교구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 비전 하나에 피버팅이 돼도 이 비전에 다 맞다 보니까 팀원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잘 이뤄 오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창업 후에 의미 있던 순간들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팀원들이랑 같이 하시면서 네. 뭐 좀 기억에 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3D 컨텐츠를 만드는 대회를 운영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특별히 광고 비용을 태운다든지 아니면은 대형 교육업체랑 같이 진행을 했었던 게 아니고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번 대회를 운영을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3D 콘텐츠 대회를 만드는데 저희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예. 그 다음에 정말 퀄리티가 높은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예. 특히나 이제 물론 저희가 차단 제재는 했었지만 어뷰징까지 일어나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친구들을 불러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요청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수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걸 보고서 아 예. 사용자들이 정말 이 부분에서 니즈가 있구나라는 걸 확인했었던 순간이 예.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이제 교구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고 계신데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실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3D 컨텐츠를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고요. 예. 누구나 쉽게 컨텐츠를 제작하고 이걸 플랫폼에 업로드한 다음에 사용자끼리 이제 소셜 기능으로 제공을 한다든지 혹은 이제 사용자끼리 거래할 수 있게끔 안에 이제 크레딧처럼 집어넣어서 플랫폼을 활성화시킬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현재 뭐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나 아니면은 현존하는 모든 메타버스 같은 곳에서도 쉽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툴로 확장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 기업을 운영하시는 이 경영 철학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또 궁금합니다. 네, 아까 전 얘기했던 것처럼 10대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것이 키덜트나 성인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현재는 저희가 지금 10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네. 나중에는 누구나 정말 생각하는 것을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사용자끼리 공유할 수 있고 조금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무너뜨려서 현실로도 가상 세계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네. 3D 컨텐츠 제작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